자, 반갑습니다. 신경진입니다. 자, 우리가 섹션 01에서 군집과 분류에 대해서 개념과 그리고 그 차이점을 그리고 머신러닝에 대한 어느 정도의 지식과 그리고 그 기반이 되는 군집과 그 분류에 대한 개념과 활용 분야 뭐 등등을 우리가 쭉 한번 개념적으로 살펴봤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번 강좌에서는 K평균 군집화라고 해서 군집화를 시키는 알고리즘이 많이 개발이 됐다고 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K평균 군집화라는 그러한 알고리즘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군집화를 어떻게 시켜 나가는지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어려운 내용 없으니까 쉽게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군집화가 뭐였습니까? 그죠? 유사한 데이터, 유사한 성질의 데이터들을 묶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게 바로 군집화라고 했습니다. 맞죠? 그렇게 그 개념을 이해를 머리에 두시고 한번 이번 강좌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보죠. 자, K 평균을 할 때 군집화의 과정이 있는데요. 군집화의 과정은 통상 한번 아래의 그림과 같이 진행이 되는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거는 군집의 개수가 즉 K가 그래서 K 평균이라고 합니다. K가 2인 경우를 가정을 해서 주어진 데이터에서 두 개의 군집을 찾는 과정을 지금 그림으로 표식을 해놨어요. 알겠습니까? 자, 한번 보도록 하죠. 첫 번째 스텝에서는 일단 데이터셋을 준비를 하는 거죠. 맞죠? 일단 데이터셋을 준비를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데이터셋을 준비한 상태에서 우리가 산점도를 그린 형태지 않습니까? 지금 이 산점도 위에 여러분들이 임의의 점을 아무 때나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는 기호를 그냥 구분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타낸 건데 뭐 이런 걸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여러분들이 임의의 점을 군집을 두 개 만들 거니까 그래서 두 개를 만들 거니까 임의의 군집의 점 그죠? 임의의 점을 두 개를 이렇게 그냥 그려봅니다. 아시겠죠? 그려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뭘 해야 되냐 하면 산점도 상의 점들 하나하나 요렇게 있잖아요. 요렇게 하나하나들 요렇게 있잖아요. 그죠? 요렇게 있는 것들을 뭐와 어떤 거와 여러분들이 임의의 점 이 그린 거 두 개 있죠. 이거와 일단 거리를 계산을 해봅니다. 거리를 이렇게 계산하는데 통상 이거는 유클리드 거리 그 방법을 이용을 하는데요. 이 거리를 이렇게 이제 같이 이렇게 봅니다. 거리를 계산을 해요, 먼저. 그리고 나서 가까운 쪽으로 일단 이놈들을 분류를 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십니까? 그러면 결과론적으로 지금 봤을 때 이놈하고 임의의 점이 있다면 여기에 있는 놈들은 당연히 얘와 같이 군집이 이루어질 거고요. 이놈들은 당연히 플러스와 군집이 이루어지려고 할 겁니다. 거리 기준으로 본다면. 맞지 않습니까? 그죠? 이렇게 되었다면 이제 우리가 뭘 하냐 하면요. 요것들 두 개의 임의의 점 요거를 다 포함해서 이 점까지 다 포함을 해서 우리가 이 좌표 값을 다 계산을 해서 중심점을 계산합니다. 일단 중심점을 계산을 해서 이 임의의 점이 움직이지 않을 때까지 반복을 합니다. 중심점 계산을 계속 반복을 합니다.
왜요? 정확하게 중심점을 잡기 위해서. 맞죠? 그래서 스텝 5로 넘어가면 이제 더 이상 만약에 이렇게 계속 중심점을 계속 계산합니다. 계속 계산을 해줘요. 그게 R에서는 쉽게 함수 하나로 정의가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냥 지금 루틴만, 이 과정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 중심점을 찾는 걸 반복을 합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이 중심점이 어떻게 돼요? 안 움직이겠죠. 중심점에 도달했을 때는. 이 군집의 중심점에 도달했을 때. 맞잖아요. 그죠? 생각적으로, 뭐, 이론적으로 그냥 생각을 해봐도 그렇잖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 그림이 된다 이거죠. 그러면 이 중심점이 더 이상 변동이 안 되니까, 안 된 거니까, 이제 이거는 최종 중심점에 도달했다. 라고 생각을 하고, 반복을 이제 중단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끝난 거죠. 이렇게 되면, 이놈들은 이렇게 군집화가 됐고, 이놈들은 이렇게 군집화가 된 거예요. 이게 바로 K평균 군집화 과정입니다. 아시겠죠? K평균 군집화 과정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디테일한 건 아니고 계략적으로 자, 데이터셋 준비하고요. 임의의 점 2개 찍고 거리 계산하고 가까운 쪽으로 군집을 매기고 그 다음에 중심점 계산해서 스텝 4를 계속 반복을 해서 스텝 5를 계속 반복을 해서 중심점을 계산을 해서 그 중심점이 움직이지 않을 때까지 반복을 하고 그 중심점이 움직이지 않는다면 반복을 중단을 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군집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게 바로 K평균 군집화 과정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이제 할 때요. 이거는 제가 쭉 방금 설명했던 내용들을 글자로 이렇게 풀어놓은 거니까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읽어보시면 여러분 제가 첫 번째는 대상 데이터셋, 두 번째는 산점도 사용에 임의의 점 2개를 만든다 그랬고요. 세 번째 하나하나의 점과 임의의 점 2개의 거리를 계산해서 가까운 쪽으로 군집을 형성시킨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4단계 군집에서 다시 중심점 계산 이거하고 포함해서요. 맞죠? 그리고 다시 4단계의 과정을 중심점을 계속 반복을 시켜야 되겠죠. 움직이지 않을 때까지. 그리고 난 다음에 더 이상 변동되지 않으면 군집의 중심점에 도달했기 때문에 반복을 중단을 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각각의 군집으로 표시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군집화를 종료를 하면 아까 K가 2개였죠. 그러니까 군집이 2개가 생긴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군집화 과정이에요. K평균 군집화. 아시겠죠? 그런데 이제 한번 봅니다. 즉 K평균 군집화의 방법을 정리를 하면 먼저 군집의 중심점을 찾고 그리고 다른 점들은 거리가 가장 가까운 중심점에 군집에 속하는 것으로 결정한다. 이거는 이미 앞에서 설명한 바 있고요. 그런데 그걸 할 때, 즉 거리를 계산을 할 때 그게 문제인 거죠. 거리를 계산을 할 때는 유클리디안 거리를 이용을 하면 우리가 n차원상, 즉 여기서는 n차원이라고 하면 3차원이 될 수도 있고 4차원이 될 수도 있고 베리어블, 즉 변수, 우리 데이터셋에서 변수 있죠. 변수가 여러 개의, 한 개일 수도 있겠지만은 보통 3개, 4개, 5개 이렇게 많습니다. 그죠? 그러면 7차원, 8차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거 우리 못 나타내잖아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앞에서 배웠던 차원 축소라는 거 기억하시죠? 그죠? 차원 축소를 시켜가지고 우리가 그 데이터를 나타낼 수가 있다는 거죠. 군집화의 데이터들을 나타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관측값들을. 그래서 여튼
그거는 제가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리고요. 이 차원 축소하는, 차원을 축소해주면서 데이터를 가장 바로 군집화된 것을 뿌려주는 함수가 있어요. 아래는. 다행스럽게도. 그래서 따로 우리가 일일이 계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제 유클리디안 거리가 나오는데요. 우리가 아시다시피 통상 유클리디안 거리는요,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계산할 때 흔히 쓰는 방법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유클리디안 거리는 이제 차원에 따라서 이렇게 늘어나겠죠. 그런데 보시다시피 P1에서 Q1을 빼고 제곱을 하고, 그죠? 이렇게 해서 Pn에서 마이너스에서 Qn을 해서 제곱을 했다는 거죠. 이걸 다 더한다는 거죠. 그럼 이게 다 더하면 시그마겠네요. 그죠? 시그마 돼서 i는 1에서부터 그 다음에 이거를 루트를 합니다. 루트하면 제곱근을 구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공식이 됩니다. 근데 뭐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런 것까지 디테일하게 여러분들이 알아줬으면 하는 거는 저의 바람입니다만은 굳이 이렇게 하지 않아도 R에서 다 제공을 해줍니다. K-mins라는 그 함수가 있어요. 그 함수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중심점을 계속 이렇게 얻어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크게 걱정은 안 해도 된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은 편하게 이 부분은 들어주시고,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개념적으로 이게 유클리디안 거리를 이용하는구나. 그래서 유클리디안 공식은 이런데 그렇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다만 앞에 설명을 드렸던 군집화 과정이 있죠. 그죠? 이 과정에 대해서는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되뇌일 필요가 있다. 왜? 그래야 여러분들이 나중에 뭐 공부하는 학생이라면 군집화 과정에 대해서 문제가 나오면 풀 수가 있지 않습니까? 맞죠? 그러니까 한번 되뇌일 필요는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게 필요 없는 직장인들이라면 이거를 그냥 이런 거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고, 그리고 이제 코드를 보시면 되죠. 맞죠? 코드 보시고, 그리고 그 코드를 가지고 활용을 하시면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아시겠죠? 유클리디안 거리를 이용을 한다 라는 걸 여러분들이 거리 계산할 때는 그거를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네요. 거리 계산이 돼야 군집화가 이루어지니까요. 일단 전제 조건이. 그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한번 되뇌일 필요가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중심점을 찾기 위해서는 계속 반복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반복이 끝날라 그러면 더 이상 중심점이 움직이지 않아야 되겠죠. 맞잖아요. 됐죠? 자, 그렇게 K평균 군집화를 할 때 과정은 이렇게 되고, 그 거리를 계산할 때는 유클리디안 거리 공식을 이용을 한다 라는 걸 여러분들이 한번 되뇌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코드 한번 볼게요. 바로 나오는데, 자, 아이리스 데이터셋이네요. 스페시즈 빼고 지금 이제 첫 번째 열부터 네 번째 열 그대로 마이 데이터에 이제 넣는 거 너무나 잘 하십니다. 그죠? 그런데 이렇게 이제 데이터셋 준비했어요. 이제 그럼 군집화 해야 되겠죠. 근데 군집화를 해주는 놈이 바로 중심점을 잡아주는 놈이 K-mins입니다. 아시겠죠? K-mins가 자, 이 데이터셋인데 여기에는 지금 현재 4개의 4차원입니다. 그죠? 4차원. 4차원이기 때문에 이렇게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면 나는 근데 이 4개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난 군집을 3개로 하고 싶다면 센터를 3개로 하고 싶다고 이렇게 센터즈라는 매개 변수를 3으로 주면 군집을 3개로 잡는 겁니다. 당연히 군집을 3개로 잡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품종이 3개니까 그렇게 잡겠죠. 그리고 나서 이 되는 중심점 값들, 좌표 값들을 4차원 좌표 값들을 여기에서 찍겠죠. 그 다음에 클러스터 이렇게 하게 되면 뭡니까? 군집 번호가 나옵니다. 군집 번호. 그래서 뭐 어떻게 군집 번호가 나오는 거는 이제
안에서 정리를 해 주겠죠. 그리고 자, 핏 센터즈 하면 각 군집의 중심점 좌표를 물론 4개가 나오겠죠. 4개가 들어갔으니까 자, 중심점 좌표가 나오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클러스터라는 패키지를 설치를 하시고요. 이거 군집화하는 패키지거든요. 그래서 이 패키지를 라이브러리로 땡기시고요. 그 다음에 클러스 플랫이라고 있어요. 클러스 플랫. 이 클러스 플랫은 시각화 시켜주는 놈입니다. 그래서 뭘 시각화 시켜줄 건데 이 데이터를 시각화 시켜줘 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말씀드렸듯이 이 클러스터는 군집 번호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칼라는요. 칼라라는 매개 변수는 군집을 이제 3개로 표시했잖아요. 그죠? 3개로 표시했기 때문에 그 원의 색깔, 그 군집이 원의 이제 타원 형태로 이런 많이 나오는데요. 이 타원 형태의 색깔들을 각기 달리 할 거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달리 하겠다라는 뜻이고요. 쉐이드는 이렇게 되어 있으면 빗금을 치겠냐 이 뜻이에요. 그래서 빗금 치겠다라고 한 거고요. 그리고 라벨즈가 있는데요. 이 라벨즈는 이제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군집 안에 들어가 있는 관측값들이 있잖아요. 그죠? 여러 개의 관측값들. 이러한 관측값들을 그래프상에 어떻게 표시할 거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이 라벨즈는 그래서 1이면 보통 이거나 세모의 도형 이렇게 표시가 되고요. 만약에 2로 설정을 하게 되면 그 관측값의 숫자 번호로 이제 표시가 됩니다. 아시겠죠? 숫자 번호. 그리고 라인즈가 있는데요. 이 라인즈는 군집의 중심점과 중심점을 연결하는 선들을 이렇게 여기 중심점이고 여기 중심점이라면 요렇게 표시하는 거 있죠. 그죠? 요렇게 표시하는 거. 요거를 이제 표식을 해주는 게 바로 라인즈입니다. 0이면 표시하지 않고요. 1이면 표시를 하는 거예요. 요거는 나중에 우리가 실습 시간에 저랑 같이 직접 한번 해보도록 하죠. 그 다음 데이터, 요거는 뭐 서브셋 아시다시피 기존 데이터셋에서 이거는 클러스터 군집 번호가 2번인 거, 두 번째 군집을 추출하는 거겠네요. 맞습니까? 그래서 두 번째 군집만 추출해서 표식을 하겠네요. 그런 내용입니다. 그죠? 결과를 한번 볼까요? 보면 자, 말씀드렸다시피 K-민즈 되어 있는데요. 자, 군집의 개수를 이렇게 입력을 해주고 데이터셋 지정을 해주면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러한 핏을 이렇게 치게 되면 이렇게 결과가 나와요. 클러스터 민즈 해서 뭡니까? 이거는 평균이죠. 그죠? 그래서 이것들은 전부 다 뭡니까? 중심점이에요. 중심점. 변하지 않는 중심점. 이거는 계속 내부적으로 K-민즈에서 반복을 했겠죠. 반복을 해서 움직이지 않을 때까지 만들어서 던져준 중심점 좌표입니다. 근데 4차원이다. 그죠? 맞죠? 4차원 좌표입니다. 그러면 이거 차원 축소해야 되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그 차원 축소를 같이 해주는 게 바로 아까 보셨던 클러스 플랫입니다. 클러스 플랫이라는 함수입니다. 쉽죠? 그죠? K-민즈하고 클러스 플랫을 이용을 하시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시면 자, 이렇게 이거는 군집 번호네요. 클러스터 링 팩터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거는 군집 번호예요. 군집 번호. 그러면 여기 3, 1, 2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군집 번호입니다. 3개로 한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내부적으로 R에서 계산을 해서 1, 2, 3으로 이렇게 매겨준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뭐 밑에는 크게 의미는 없고요. 그래서 뭐 이거는 제가 앞에서 이미 설명을 드렸지만
요거는 설명을 안 드렸네요. 그죠? 자, 클러스터 사이즈라고 되어 있는 것들은, 3개의 군집에 속한 관측값들이에요. 옵저베이션. 그러면 첫 번째 군집에는 50개가 들어있다는 말이고, 두 번째 군집에는 38개, 세 번째 군집에는 62개가 들어있다는 이 말입니다. 알겠죠? 그렇게 분류가 되고요. 요건 아까 제가 말씀을 따로 드렸죠. 그죠? 이거는 3개 군집의 중심점의 좌표값이다. 맞죠? 요 좌표값. 4차원이다. 그죠? 차원 축소해야 되겠죠. 그리고 요거는 데이터의 각각의 관측값들에 대한 군집 번호입니다. 군집 번호. 아시겠죠? 역시 군집 번호고요. 이거는 각 군집의 중심점 좌표가 되겠죠. 맞습니까? 자, 그리고 난 다음에 클래스 플롯 함수를 이용을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마이데이터셋을 이용을 했고요. 자, 군집 번호 나타냈고 컬러 색깔 다르게 했죠. 그죠? 컬러 색깔 다르다. 그죠? 그 다음에 쉐이드 빗금 쳤어요. 그죠? 그 다음에 라벨즈 숫자로 다 나타냈어요. 도형으로 나타내고 그리고 중심점 좌표는 0으로 했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표식이 되는 것은 없어졌네요. 없네요. 이게 원래 나타나게끔 하려고 그러면 요거를 1로 바꾸시면 된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맞죠? 이게 클래스 플롯이에요. 그러면 3개의 군집화가 이루어졌는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볼 때 어떻게 봐야 될까요? 어떻게 이 차트를 봐야 될까요? 지금 보면 하나의 군집은 떨어져 있어요. 그죠? 군집 떨어져 있어요. 맞잖아요. 그래서 다른 군집으로 이 2개의 군집은 교차점이 있죠. 교차점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유사한 성질을 조금은 가지고 있다라는 건데 이거는 완벽하게 떨어져 있다라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 3개의 군집은 뭡니까? 일단 아이리스 데이터셋이니까 뭡니까? 세토사, 버지칼라, 버지니카 중에서 유일하게 데이터 값이 큰 것들이 있었죠. 그게 3번이었던가요? 뭐 제 기억에 1번인가요? 세토사가 그쵸. 세토사였죠. 세토사가 엄청 작았죠. 그죠? 세토사가 엄청 작았고 버지칼라하고 버지니카는 거의 크기가 비슷하지는 않았지만은 거의 좀 유사한 점이 좀 있었다. 그죠? 기억하시죠? 그죠? 그래서 지금 이 세토사는 작기 때문에 이렇게 홀로 군집이 떨어져 있는 거예요. 나머지 2개는 조금 인접해 있고요. 그렇게 우리가 이제 한 놈은 세토사는 품종이 세토사인 거는 완전 이 2개와는 다르고 이 2개는 그래도 어느 정도 조금은 유사한 점이 있다. 이렇게 바라보시면 됩니다. 이거를 분석을 하실 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알겠죠? 이게 여러분들이 클래스 플롯을 분석하는 방법입니다. 됐습니까? 자, 근데요. 요거는 매개 변수 값들이니까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근데요. 중요한 거는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있어요. 뭐가 문제가 되냐면요. 자, 지금 데이터 프레임의 데이터를 한번 보십시오. 학생 A하고 B하고 있을 때 키는 180과 170. 이거는 시력은 1.2고 0.9예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군집화를 시킨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렇다면 어떤 게 영향을 많이 미칠까요? 우리가 이 거리 계산할 때, 중심점 계산할 때 유클리디안 맞나요? 유클리디안 거리 그거를 우리가 공식을 이용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죠? 밑에 있네요. 그죠? 이렇게 있다면 이 계산해 보면 어떤 게 영향을 많이 끼쳐요? 그렇죠. 이게 영향을 훨씬 많이 끼치죠. 맞잖아요. 그래서 이 2개를 임의의 점을 2개를 찍는다고 쳐봐요. 근데 거기서 거리 계산을 한다고 치면 이거 2개는 별로 차이가 안 나는데 이거 2개는 차이가 크잖아요.
그리고 값도 크고. 그러면 이건 문제가 되겠죠. 그죠? 심각한 오류를 일으킨다. 심각한 오류를 일으킨다. 맞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바라보셔야 되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계산 과정에서 보면 대충 보면 보통 키는 0에서 200 정도 사이라고 보고 시력은 근데 0에서부터 2.0 정도밖에 안 되죠. 범위가. 그죠? 그러면 자료의 범위가 큰 변수가 자료의 범위가 큰 게 그죠? 변수가 거리 계산에 있어서는 더 많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래서 이거 이렇게 돼버리면 거리 계산하는데 아주 심각한 왜곡성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이러한 것들을 분석을 할 때는 우리가 그 범위를 0에서부터 1 사이로 통일화를 시킵니다. 아시겠죠? 표준화를 시킨다는 거죠. 0에서 1 사이로. 그러면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렇죠? 한번 봅니다. 자, 한계점 앞에 거 그 데이터셋에서 한계점은 거리 계산에 있어서 키의 값이 많이 반영이 되는데 시력은 거리 계산에 있어서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뭐 당연한 거죠. 범위 자체가 거의 뭐 100배가 넘는데 그죠? 그러니까 그죠? 그래서 즉 자료의 범위가 큰 변수가 거리 계산에 있어서 더 많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거고 그걸로 인하여 심각한 왜곡을 방지를 하기 위해서 분석자들은 모든 변수가 거리 계산에 동등한 영향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모든 변수의 자료 범위를 0과 1 사이로 표준화를 시키고 난 다음에 거리를 계산을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변수들의 값들을 0에서 1 사이로 표준화하는 공식이 바로 이건데요. 이거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함수를 만들어서 사용을 하면 굉장히 편리합니다. 그래서 x 값을 우리가 이제 보시면 여기서 x는 변수 a의 임의의 관측값으로 max a와 max b, min a는 당연히 변수 a의 관측값 중에서 최대값과 최소값이 되겠죠. 그런데 통상적으로 여기에 들어오는 게 이 아이리스를 보게 되면 1에서부터 4 하니까 4차원의 데이터가 들어올 거예요. 맞습니까? 4차원의 데이터가 들어왔고 이게 지금 3개로 분집화를 하라고 했으니까. 맞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들어갈 때 우리가 계산을 해보면 이 공식의 대입을 그대로 해보시면 0에서부터 0.0이죠. 엄밀히 얘기하면 0.0에서부터 1.0 사이의 값들이 다 도출이 됩니다. 계산을 직접 해보십시오. 나옵니다. 아시겠죠? 요거는 제가 실습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직접 보여드리면서 계산을 해가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게요. 알겠죠? 지금 여기서 지금 나타내기는 좀 그러니까. 아시겠죠? 그렇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해되시죠? 요겁니다. 자, 요게 바로 표준화하는 공식입니다. 0에서 1 사이. 아시겠죠? 자, 코드 한번 봅니다. 자, 펑션 하나 정의해 놨어요. 그죠? 근데 펑션은 요거를 지금 정의해 놓은 거예요. 맞죠? 자, 매개변수 받아가지고, 요렇게 대입을 해서, 여기에 통상 벡터가 들어오겠죠. 그죠? 벡터가 들어오면 이렇게 최대값과 최소값을 얻을 수가 있고, 거기에서 이제 나눠버리면 통상 이 범위 안에서 떨어집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apply 함수 나왔네요. 기억하십니까? apply 함수 반복문 대신에 우리가 쓴다고 했잖아요. 근데 반복문 대신에 쓰는데 이거는 매트릭스나 데이터 프레임에 적합한 함수라고 제가 설명을 이미 드린 바가 있습니다. 예전에. 그게 몇 장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아마
제가 조건문과 반복문인가 거기서 어플라이 함수에 대해서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그거 한번 모르시면 한번 뭐 서칭해서 보시든지 까먹었다면 말이죠. 그래서 데이터셋을 이렇게 넣고, 자, 요거는 행이냐 열이죠. 열이냐 요걸 나타내는 거였죠. 1번이면 행이었고 2번이면 열이었죠. 그래 이건 열별로 하겠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 그 열별로 해당하는 값들을 std 뭔데요? 최소 뭐 이 함수를 지금 이제 실행하겠다는 거죠. 각 열별로 그 값들에 대해서. 맞죠? 이걸 실행하겠다는 거예요. 됐나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그러면 표준화가 됐다 이거죠. 표준화가 됐다 이거죠. 그러면 이제 K-민지를 이용해서 중심점을 찾으면 되겠죠. 계속해서. 그러면 이제 데이터 범위가 큰 것과 데이터 범위가 작은 것도 다 통일화가 됐으니까, 즉 표준화가 됐으니까 중심점을 찾는데, 거리 계산하는데 문제가 되지 않겠죠. 크게 영향을 누구는 많이 끼치고 누구는 적게 끼치고 그러한 경우는 없다라는 거죠. 맞습니까? 어렵죠. 약간은. 예, 여기까지가 K평균 군집화에 대한 내용들인데요. 조금 내용이 다소 여러분들한테 어려울 수도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도 어려웠으니까 처음 배울 때. 그런데 또 이런 말씀 드리지만 모르면 반복하십시오. 아시겠죠? 반복하시고 계속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께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거 K평균 군집화는 머신러닝의 기초가 되는 군집화를 시키는 알고리즘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계속 이런 쪽으로 이쪽으로 나갈 분이시라면, 그리고 나가기를 희망하시는 분이라면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크게 어렵지는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익숙하지 않았으니까 반복 조금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아무튼 시간이 좀 흘렀네요. 자,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자, 여러분들 복습을 좀 충실하게 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자, 다음 시간에는 요거 실습하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 이제 분류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K 최근접 이웃 분류라는 알고리즘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서는 우리가 이론 시간에는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강의 들어주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보신 영상으로 자신의 실력이 혹시 1이라도 올라갔다고 생각하시면 구독, 그리고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제가 컨텐츠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